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함수 부분을 이제 마무리 짓고 마지막 제 단원인 경우의 수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부분은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아서 한 4번의 강의에 의해서 진도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경우의 수, 기본적인 경우의 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경우의 수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아예 못 들어본 건 아니에요. 그죠? 언제 들어봤는지 기억나? 몰라? 오! 잘 알고 있네. 중학교 2학년 맞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 확률 파트를 배웠거든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2의 배수가 나올 확률 뭐 이러면서 전체 경우의 수분에 너무 기억 돋니? 자, 전체 경우의 수분에 그 사건의 경우의 수로 해가지고 확률값을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확률값을 구하려면 경우의 수를 2개를 구해야 됐었던 거거든. 그치? 그때 얘기한 경우의 수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경우의 수 맞고요. 그러면 그때 배운 경우의 수를 또 배우냐? 이제 조금 심화적인 다양한 케이스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어떻게 또 해결하는지 보는 겁니다. 완전히 뒤바뀌는 개념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중학교 때 했던 방법도 그대로 가져와서 쓸 건데요. 여러분들 뭐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니? 합의 법칙. 내가 음식을 먹을 건데 뭐 여기 이제 분식류가 4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한식 종류가 3가지가 있어. 그럼 내가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7가지가 되겠죠. 4랑 3을 어떻게 더해가지고 쌤 저는 얘랑 얘 다 먹을 건데요. 이러지 말고요.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더해서 계산했었던 합의 법칙. 그냥 간단하게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곱의 법칙 같은 건 언제 있었냐면 내가 옷을 입을 거야. 상의 하의 입을 거야. 위에 옷이 4개가 있고 하의가 3개가 있어. 그럼 둘 다 입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만 입으면 큰일 나지. 미안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상의 4개 중에서 1개를 골라야 되니까 몇 가지 케이스가 있어? 4가지가 있고 하의 3가지가 있는데 얘네 2개를 더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곱해야 되는 거야? 곱해야 되지. 그게 이제 수형도를 그려보면 그 각각의 케이스에 의해서 곱셈이 이루어진다는 걸 중학교 때 이제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했던 거를 한번 다시 조금 언급만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합의 법칙. 자, 합의 법칙 언제 쓰는 거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일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이라고 보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이라고 했을 때 얘네 2개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케이?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 두 경우의 수를 갖다 뭐 해줬었지? 더해서 계산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랑 동시에 일어날 때 이런 식으로 중학교 때 이제 나눴었거든. 근데 여기 이제 우리 고등학생 됐잖아. 뭔가 조금 추가를 시켜야 되겠지. 이 합의 법칙 요걸 이제 받아들일 때 단순하게 이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합집합 했을 때를 한번 좀 떠올려 주세요. 여기 보면 또는 쌤이 강조한다고 조금 크게 적었는데 커 보이니? 넘어갈게요. 자. 요 또는이 우리가 집합 처음 배웠을 때 합집합 정의할 때 이렇게 또는 글을 적어줬었잖아. 그래서 A 합집합 B에 대한 원소의 개수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요 합집합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됐었지? NA 플러스 NP 이렇게 이제 됐었고요. 여기다 뭐 해줬어? 공통되는 것을 갖다 뭐 해줬니? 빼줬었지, 그치? 그래서 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난 경우의 수일 때 합집합의 그 원소의 개수 구하듯이 적용을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완전히 이렇게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가 2개 그냥 더해지는 경우는 얘가 0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얘가 0이라는 건 교집합이면 동시에 일어나는 그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0일 때는 그냥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딱 더해주면 되는 거고 어떨 때는 좀 겹쳐지는 경우도 나와질 거예요.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그럼 그때는 그냥 이 합집합 구하는 공식처럼
그 겹쳐지는 부분을 갖다 교집합을 한번 무엇해준다? 빼서 그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단순 합의 법칙이라고 무조건 더하는 게 아니야. 동시에 일어나는 부분을 갖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따가 가서 실질적인 문제에서 좀 더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곱의 법칙. 방금 전에 뭐 상이 있고 하이 있고 하는 걸 얘기를 했듯이 그냥 그때 곱의 법칙을 쓰는데, 곱의 법칙은 이제 좀 단어에 집중을 해준다면 뭐 무엇이고 아니면 연속된 상황 있죠. 연속된. 내가 뭘 하고 이어서 뭔가를 하다. 여기 아니라 연속. 됐지?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는 요런 이제 세 가지 포인트점이 있을 때는 우리가 곱의 법칙을 써주면 된다라는 건데, 솔직히 우리 중학교 때 다 공부했던 부분이라서 벌써 여러분들 뭐 문제 보면은 얘가 합의 법칙인지 곱의 법칙인지는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정말 그냥 기본 베이스만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오늘 수업의 포인트는 뭐냐? 그 중등 과정 이후에 이렇게 새롭게 나와지는 이런 경우의 수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그 상황에 알맞게 이제 구해주는지 그걸 보자 이거야. 쌤이 이제 포인트 되는 단어를 몇 개 적어놨습니다. 방부동식이 있을 때 순서상의 개수를 어떤 식으로 찾는지, 그 다음에 약수의 개수,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도로망 문제, 색칠하기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폐지불법까지 해서 요 경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넘어갈게요. 자,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 법칙 쓴다라고 이제 문제에서 나와 있는데요. 문제 한번 읽어보고 접해볼게요. 자, 1에서 100까지의 자연수가 있다. 근데 거기에서 한 장을 뽑을 거래요. 그때 1번부터 보자.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지금 또는이죠, 또는. 1부터 100까지 중에 12의 배수가 몇 개 나오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 12의 배수 몇 개예요? 100을 12로 나누면 몫이 얼마인지 판단해주면 되지. 8개 들어가나? 8개 나오죠. 8개. 그 다음에는 13의 배수 몇 개 나와집니까? 7개 나오나? 7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안에 12의 배수면서 13의 배수가 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100까지니까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합집합 또는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요 상황은 이 케이스에서는 안 나온다라는 거지. 그죠? 동시에 만족하는 값이 없으니까 여기를 0으로 친다면 그냥 단순하게 몇 개랑 몇 개 더해주면 됩니까? 8개랑 7개 더해서 답은 15개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요번에는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네. 2의 배수가 몇 개인지부터 한번 캐치를 해보자. 50개죠? 그 다음에 5의 배수가 몇 개인지 얘기 한번 해볼까? 20개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었던 공통된 게 있나 없나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2의 배수면서 5의 배수가 되는 게 10의 배수지 않습니까? 10의 배수가 몇 개 있어요? 10개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 얘랑 얘를 그냥 단순히 더해서 70개다라고 하면은 안 되겠지, 그치? 여기 중복되는 게 한 번씩 더 세워졌기 때문에 10의 배수 몇 개죠? 10개를 무엇해서 계산을 해줘야 돼? 빼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50 한번 적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몇 개 나와요? 총 60개 이렇게 구해낼 수 있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지금 100과 서로서인 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 자, 100과 서로소다. 서로소 오랜만에 듣죠? 이 수에 있어서 서로소라는 것은 공약수가 뭐밖에 없는 수일까? 1밖에 없는 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골라낼 거냐? 이 100이라는 수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라서 소인수가 딱 누구랑 누구밖에 없는 거야? 2랑 5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럼 2의 배수도 아니고
뭐도 아니어야 돼. 5의 배수도 아니어야 돼. 쌤이 이걸 이렇게 적어볼게요.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다. 요런 수를 찾아야 되는데 쌤이 이걸 집합의 개념을 한번 잡아볼게요. 봐봐. 아까 2의 배수랑 5의 배수 요거 계산했잖아. 2의 배수를 A, 5의 배수 되는 사건을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하는 사건은 2의 배수가 아니면서 5의 배수도 아닌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거지. 2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걸 집합으로 표현하면 A의 뭐가 되죠? 여집합이 되고 B의 여집합이 돼야 돼.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교집합이 되겠지. 결국 이거의 개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집합이랑 연관을 시켜서 문제를 풀어달라 이거야. 아까 내가 합집합 적은 거는. 됐지? 그럼 결국에는 드물어 간 기억나시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되는 개수를 찾아달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 아까 합집합 되는 개수 딱 구해놨었지? 몇 개입니까 여기? 60개. 그럼 그거에 대한 여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죠? 40개. 이렇게 나와지는 거겠죠. 이해되겠니? 자, 오케이. 뒤로 넘어갈게요. 2번 살펴볼게요. 자, 2번 문제가 아까 쌤이 여기 적어놨었던 첫 번째 방부등식의 순서상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순서상 문제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노가다 하셔야 돼요. 어떤 특정 조건이 이제 거의 다 자연수로 이제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자연수가 주어졌을 때 특정 하나의 값을 먼저 주면서 만족하는 다른 뭐 x랑 y랑 z의 값을 노가다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빠짐없이 셀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훅훅훅 하고 넘어가면 안 돼. 자, 여기 x, y, z가 없고 y가 있네. z를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 y, z에 대한 이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의 값에 먼저 뭔가를 적용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데요. 자, x값에 자연수니까 이제 1부터 적용을 하면 돼요. 근데 x값에 1부터 줄지 y값에 1부터 줄지 z값에 1부터 줄지. 자, 가급적이면 생각을 적게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포인트입니다. 방부등식 풀 때 개수가 큰 문자를 먼저 정해주면서 문제 풀어주는 게 편해요. 뭐라고요? 개수가 어떤 놈? 큰 놈. 그 놈부터 먼저 적용을 시켜주는 게 수월합니다. 됐죠? 즉 여기에서는 누구 값에 먼저 값을 지정을 해주는 게 좋다? z값. 알겠죠? 자, z값에 1을 먼저 줍니다. 내가 노가다라 했어. 알겠지? z가 1이라고 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 x 플러스 2y가 요거 넘어가서 얼마가 될까 이게 지금 3이니까 여기 얼마? 8 요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만족하는 x, y 순서상을 또 다 노가다 찾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도 대입할 때 y값부터 주는 게 좋아요. 됐니? y에다가 1을 주면 얘가 2니까 x는 얼마? 6. 됐죠? 맞니? 맞죠? y에다 1 주면 여기가 2니까 x값은 얼마입니까? 6이 되겠지. 그 다음에 y가 2일 때를 생각을 해보자. y가 2일 때를 생각하면 y에다 2 넣으면 여기가 4죠? x값은 얼마 됩니까? 4. 이런 식으로 쭉쭉 갑니다. 3이면 2고 4면 여기가 0이니까 이거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됐지? 왜냐면 x, y, z가 지금 자연수라는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일단 z가 1인 케이스에서는 총 몇 가지 경우가 나와죠? 3가지가 나와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z가 얼마일 때 볼까? 2일 때 봅시다. z가 2일 때 보면은 여기가 6이 돼버리죠. 그럼 x 플러스 2y가 얼마가 돼야 될까? 5가 돼야 돼. 그럼 y가 1일 때는 얘가 2니까 x는 y가 2일 때는 x는 1 이렇게 나와지겠죠. 여기서는 2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죠. 자, 이제 조금 더 z가 3일 때를 보자. 3일 때 보면 얘가 9니까 x 플러스 2y가 얼마 돼야 돼? 2가 되는데 야 이거는 만족이 될까?
이거 안 되잖아. 제일 작은 y값을 적용하더라도 이게 식의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결국 이거 안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몇 개? 5개 이렇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개수가 큰 거에 먼저 적용을 하면서 케이스를 줄여서 문제를 풀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바로 진행할 건데요. 문제를 내가 밑에 적었어요. 되게 별 볼 일 없는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요거를 전개했을 때 나와지는 항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인가? 근데 여기서 이제 계산될 것들이 있어, 없어? 동량 없어요. 다 따로따로 된단 말이야. 3, 3 얼마입니까? 9. 곱의 법칙을 쓴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문제가 나온 건데, 별 볼 일 없었습니다. 뒤로 바로 넘어갑시다. 4번 문제 갈게요. 약수의 개수 관련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약수의 개수 여기 나와 있죠. 요거는 그냥 간단한 공식 하나만 볼 건데요. 어떤 공식을 볼 거냐면 여러분들 했던 공식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공식이야. 근데 벌써 지금 거의 한 4년 흘렀죠. 4년. 중1 처음 부분이라서. 혹시 기억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1번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 일단은 소인수분해 해주죠. 소인수분해 하면 360이니까 4 곱하기 9 곱하기 10. 그럼 2의 세제곱 3의 제곱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소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내리나눗셈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약수의 개수 어떻게 하는지 진짜 기억나지? 지수에다가 각각 얼마씩 더해줍니까? 1씩 더해주죠. 1씩. 그건 알고 있지? 설명 안 해도 되죠? 여기 1 다음 얼마? 4. 1 다음은 3. 1 다음 얼마? 2. 해서 얼마? 총 24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됐죠? 기억 안 나는 사람 나한테 따로 질문해요. 오케이? 됐지? 됐니? 안 됐니?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360과 540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 공약수 개수지. 근데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라는 것도 기억나죠? 결국 그냥 최대 공약수 구해서 약수 개수 조금 전처럼 구해주면 끝나요. 됐지? 자, 그럼 두 수를 저기 해봐야 돼.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할 건데 360은 이제 조금 전에 이걸로 해놨었고요. 그다음 540을 소인수분해 하면은 문제에서 안 나와 있네요. 자, 어쨌든 360과 540의 소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최대 공약수를 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얼마냐면 요렇게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놈이 요놈. 그럼 요거의 약수가 바로 이 두 수의 공약수가 되겠죠. 요거의 약수의 개수 구해보자. 또 얼마 됩니까? 3 곱하기 얼마? 2니까 총 몇 개? 그렇지. 요렇게 나와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요걸 이제 조금 잘 보자. 360의 양의 약수 중 누구의 개수? 2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의 배수의 개수를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 아까 360 요거 있죠? 360을 갖다 소인수 분해를 해봤지 않습니까? 그치? 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자, 요 상황에서 요거에 대한 2의 배수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2가 곱해주면 다 2의 배수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2를 하나만 떼버려. 2를 하나만 떼버려. 2를 하나 떼버리면 하나만 빼는 거야. 알겠지?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얼마? 5로 볼 수 있죠. 그치? 그럼 여기에 약수가 몇 개인지 총 구해낼 수가 있겠죠. 요건 약수가 몇 개입니까? 조금 전에 계산했던 것처럼 몇 개 나올까? 18개인데 이게 여러분들 집합할 때 이거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야.
이것의 그 부분집합 중에서 5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려면 5를 빼버리고 뭐 했습니까? 부분집합 만든 다음에 그 모든 집합에 다 뭘 어떻게 했니? 5를 집어넣었지. 그러면 그 다 5를 포함했던 거잖아. 그지? 여기도 똑같은 개념이야. 지금 여기 있는 이 큰 수에서 2의 배수의 개수를 구할 건데 2를 하나를 뺐어. 빼놓고 남은 이 수 가지고 약수가 몇 개인지를 캐치를 한 거야. 그럼 요거의 약수를 너네가 생각해봐. 뭐 내가 3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그지? 3 곱하기 5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거의 약수죠. 그지? 5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에다가 조금 전에 빼놓은 2를 곱해주면 그게 바로 다 2의 배수가 되는 거 아니니? 그지? 통하는 거 맞니? 나 혼자 막 신나서 막 떠드는 거 아니지? 이해한 거 맞죠? 그렇게 해서 2를 뺀 다음에 요거의 약수 만들고 나서 거기다 다시 2를 곱하면 그게 전부 2의 배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계산을 해서 답은 18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넘어갑시다. 도로망 보러 갈게요. 자, 다음 5번이고요. 도로망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로망. 여기 그림을 쌤이 그려놨고요. 그냥 문제 풀면서 설명해 볼게요. 바로 1번 봐봐. A 도시에서 출발해서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 보시오. 단, 한 번 지나간 도시는 다시 지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자. A에서 B로 갈 건데 한 번 지나간 도시는 다시 지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치? 자, 어떻게 할 거야? A에서 B로 갈 건데 A에서 누구 통해서 갈 수 있냐면 A에서 C, B로 갈 수도 있고 A에서 어디로 갈 수 있어? D, B로 갈 수도 있지. 그치? 그래서 케이스 1번 지금 풀 거예요. A, C, B 순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일단 여기 처음이니까 A, C, B 이렇게 이제 볼 거야. 그러면 A에서 C로 가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3가지고 C에서 B로 가는 경우가 3가지예요. 이게 연속해서 가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 충분히 수용도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 곱셈으로 해서 총 9가지다 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A, D, B로 간다라고 쳤을 때 역시 몇 곱하기 몇일까? 2 곱하기 3 해서 6가지. 얘랑 얘는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개는 더 해주셔야 되겠죠? 몇 가지입니까? 15가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번 바로 보자. 2번 봐봐. 동건이와 수진이가 A에서 출발해서 B로 갈 건데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둘 다 여기 있는데 B로 갈 거야. 근데 한 사람이 간 곳을 다른 사람은 못 간대. 도시를. 그 말인즉슨 동건이가 C를 통해서 지나간다면 수진이는 누구 통해서 가야 돼? D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동건이가 D를 통해서 간다면 수진이가 누굴 통해서 가? C를 통해서 가겠죠. 그치?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2번.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동건이가 A, C, B로 갈 때 수진이는 어디로 가는 거야? A, D, B로 가는. 요게 첫 번째 케이스죠. 요거부터 먼저 구하자. 동건이가 A, C, B로 갈 거야. 3 곱하기 3이니까 9고요. 수진이는 A, D, B로 갈 거지. 2 곱하기 3이니까 총 몇 가지? 6가지. 얘네 동시에 가는 거야. 동시에.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는데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 두 개는 무엇 해야 돼요? 곱해야 되겠지. 됐죠? 근데 이렇게 가는 경우 말고 아까 얘기했듯이 반대로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치? 반대로 가는 경우도 역시 6 곱하기 얼마 될까? 9가 되겠습니다. 얘네끼리는 더해야 된다는 건 아시겠죠? 자, 해서 54 2배에서 108가지 이렇게 나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이에요. 색칠하기 개념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색칠할 거예요. 말 그대로 이런 이제 그림을 줘놓고 요 각각의 영역에다가 색칠을 할 건데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풀어봤습니다. 되게 간단한 유형으로 이제 풀어봤고요. 어떤 경우에 좀 심한 문제도 풀어본 친구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요런 5개의 영역이 나눠져 있고 여기에다가 5가지 색깔로 칠할 건데 색깔을 여러 번 써도 되지만 이 영역을 구분 지어주기 위해서 바로 옆에 있는 것은 같은 색을 칠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됐죠? 그랬을 때 여기를 색칠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인가? 라고 묻고 있어요. 자, 얘도 일단 포인트가 있습니다. 방부등식처럼 색칠하기 문제는 일단 어디부터 색칠할지부터 정해야 되거든? 그거는 자, 요 포인트에 따라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요 영역 중에서 인접한 부분이 가장 많은 것부터 칠해야지 그 다음 경우를 생각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오케이? 괜히 막 붙어있는 데가 별로 없는 데부터 먼저 칠해 놓으면 그 다음번 생각하기가 이 케이스가 너무 다양해지기 때문에 항상 요 내용을 따라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요 그림에서 인접한 게 가장 많은 부분이 어딥니까? A죠. A는 다 붙어 있지. 4군데지. B는 2개, C는 저기 3개, D도 3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자, 순서를 A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C, D, 여기 있었잖아. C, D. 됐죠? 요것도 3개 붙어 있고, 얘도 3개 붙어 있어. 이제 그때는 그냥 뭐 DC 해도 상관없지만, 알파벳 순서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B도 2개가 붙어 있고 E도 2개가 붙어 있어. 그냥 순서대로 B 칠하고 E 칠한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돼요. 되겠어요? 순서부터 정해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페인트를 칠해가면 됩니다. 자, 칠해볼게요. 지금 색깔이 5개 있어. 여기 칠할 거야. 몇 가지 케이스를 볼 수 있습니까? 5가지. 일단 우선순위. 그 다음에 여기 칠했으니까 이제 C 칠할 거야. 몇 가지 있을까? 4가지 칠할 수 있겠죠? 옆에 여기 칠한 색깔 못 칠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칠할 거야. 벌써 이미 여기 다른 색깔 2개가 칠해져 있죠? 여기 몇 가지 칠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칠할 거야. 요거 다른 색깔이지?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요거 다른 거죠?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요렇게 이제 볼 수 있겠지. 이해가? 그렇게 해서 어차피 이제 이걸 연속해서 칠한다라는 거 알 거야. 동시에 이제 거의 연속해서 칠하니까 333 계산해서 이거 얼마니? 9에다가 180까지가 나온다라고. 뭐야 이거? 곱셈을 쌤이 이거 27이구나. 자, 540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됐죠? 너무 쉽잖아. 이런 문제 시험에 절대 안 나오고요. 절대 안 나오고 이러한 스타일에서 이제 조금 더 변형시키는 꼴을 간혹 내기 때문에 요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바로 뒤쪽에 194쪽 178번 문제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방금 했던 대로 한번 접근해 볼까? 봐봐. A 몇 개가 접해져 있지? 2개. B도 2개예요. 알겠죠? B랑 C는 지금 접한 게 아닙니다. 점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얘랑 얘는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2개씩이지? 그랬을 때는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알겠지? A를 칠하고 B 칠하고 C 칠하고 D를 칠해 볼 거야. 자, 근데 자, 필기 잠깐만 하지 말고 자, 칠해 볼게. A에 몇 개 칠할 수 있을까? 지금 여기 색깔 몇 개 쓴다고 하지? 4개. 얘들 요런 거 좀 조심해야 될 게 영역이 4개라고 무조건 4개 칠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여기 4개. 그럼 여기 몇 개 칠할 수 있어? 3개. 얘는 몇 개 칠할 수 있을까? 몇 개? 2개? 3개? 자, 이봐. 지금 너네 의견이 나뉘었지? 그지? 근데 누구도 틀린 사람은 없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거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뭔가 여기 이렇게 칠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케이스가 나뉜다라는 얘기입니다. 봐봐. 아니 여기는 명백히 따진다면 3개를 칠할 수 있어요. 왜냐? 여기랑은 겹쳐도 돼. 얘랑 얘는 지금 이웃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지? 그럼 여기 3개 썼어. 그 다음에 이제 D를 칠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야. D에 몇 개 칠할 수 있을까? 몇 개? 2개? 얘랑 얘랑 그럼 다른 색깔이야? 내정 지은 거 아니죠? 얘랑 얘랑 같은 색깔이어도 상관 있어 없어? 상관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빨간색 칠하고 여기 노란색 칠하고 노란색 칠해도 돼 안 돼 이거? 돼. 그럼 여기 몇 개 칠할 수 있니? 3개 칠할 수 있지. 여기만 노란색 노란색이니까. 됐지? 그럼 여기 3개 칠할 수 있는데 아니 근데 여기가 노란색이 아니라 뭐 초록색 이렇게 칠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 몇 개 칠할 수 있어? 2개야. 지금 상황이 나뉘고 있죠. 어떤 상황이냐면 B랑 C가 같은 색일 수도 있고 어떤 색일 수도 있다 이거야. 다른 색일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B랑 C를 기준으로 B, C가 같을 때랑 다를 때 케이스를 완전히 2가지로 나누고 문제를 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B, C가 같은 색일 때 요거를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럼 자, 봐봐. 그럼 A부터 칠할 거야. A 몇 가지 케이스 있어요? 그 다음 B 칠할 거야. B 몇 가지? 그 다음에 지금 대놓고 같은 색깔 칠할 거라고 했지? 그럼 선택권이 없어. B에 칠했던 거 그대로 C에 칠해야 돼. C는 한 가지 선택권밖에 없습니다. 됐어요? 왜냐면 지금 어떤 경우를 보고 있으니까. 같은 색깔 칠할 거라고 지금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얘랑 얘랑 지금 같은 거야.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개일까? 3개죠, 3개. 같은 거 칠해져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 칠해져 있는 한 가지만 빼고 나머지 3개 칠할 수 있겠죠. 이해되고 있어? 자, 요 계산해 줍니다. 계산해 주면 36 이렇게 나와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BC가 어떤 색일 경우가 있을까? 그렇지, 다른 색인 경우가 있겠죠. 그럼 갑니다. 일단 A부터 칠할 거야. 몇 가지? 4가지. B 칠할 거야. 몇 가지? 자, 그 다음에 잘 생각해. 여기 빨간색 칠해지고 노란색 칠해졌다라고 쳐. 그럼 여기는 일단 여기랑 달라야 되고 얘랑도 지금 다른 거 칠할 거라고 지금 정해놨잖아. 그럼 칠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일까? 2가지, 2가지. 됐니? 2가지. 그 다음 얘랑 얘랑 지금 다른 거지.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것도 몇 가지일까? 2가지가 되는 거야. 곱셈 해주면 됩니다. 10, 40 얼마? 8 이렇게 나와주고 계산해주면 84 이렇게 구해지겠습니다. 자, 나중에 RPM 풀 때 좀 잘 적용을 해봐 주세요. 마지막 화폐지불법 살펴보겠습니다. 색칠하기 끝냈고 화폐지불법 방법을 익혀두셔야 됩니다. 그냥 이거 지금 하는 거는 그냥 기본인 거예요. 기본이니까 익혀두고 화폐지불법 돈 내는 방법인데 이 케이스를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비슷해 보여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구분을 잘 해주세요. 지불 방법의 수랑 지불 금액의 수. 지불 방법의 수부터 일단 먼저 얘기를 하자면 지불 방법의 수를 생각할 때 만약에 돈을 내는데 내가 1,000원을 낼 거야. 1,000원을 낼 때 그냥 1,000원짜리 지폐 딱 한 장 그냥 낼 수도 있지만 내가 500원짜리 5개랑 100원짜리 몇 개? 뭐하니? 한 개랑 뭐 또 1,000원을 썼어. 이렇게 낼 수도 있죠. 그지? 돈 계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치? 이렇게 낼 수 있는데 봐봐. 지금은 쌤이 지불 방법의 수를 보자라고 한 거야. 그럼 1,000원을 내더라도 1,000원짜리 딱 하면 내는 방법이랑 이렇게 내는 방법이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알겠죠?
지금은 지불 방법을 보는 거야. 방법이야, 방법. 1,000원짜리 딱 하나 내는 거랑 500원짜리 하나랑 100원짜리 5개 내는 거는 다른 경우입니다. 오케이? 이게 다 세세하게 구분이 되는 거야. 됐지? 그렇게 되는 게 지불 방법의 수고요. 지불 금액의 수는 그냥 1,000원. 요거 하나 얘기하는 거야. 1,000원. 알겠지? 그 차이점을 익혀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방법의 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밑에 있는 예를 조금 이렇게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건데 100원짜리가 하나가 있고 50원 2개, 10원짜리가 3개가 있습니다. 이때 요걸로 낼 수 있는 방법이 몇 개냐? 전체 방법.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100원짜리가 몇 개 있어? 한 개 있지. 이 100원짜리 가지고 할 수 있는 너네의 행동은 100원짜리를 한 개를 내던가 안 내던가. 알겠죠? 100원짜리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한 개니까 한 개 내던가 안 내던가.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까? 2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50원짜리는 몇 개가 있지? 2개가 있어. 그럼 50원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행동은 50원짜리를 2개를 내도 되고, 아니면 하나를 내도 되고, 아니면 안 내도 되고. 됐지? 이해 가니? 10원짜리는 3개 있어. 요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될까? 4가지가 되는 거야. 3개 내던가, 2개 내던가, 1개 내던가, 안 내던가. 그럼 모든 이게 이제 방법의 수가 다 달라지는 거니까 첫 번째 1번. 얘 가지고 할 수 있는 케이스 2가지, 3가지, 몇 가지? 4가지 해서 요게 얼마입니까? 24가지인데 이렇게 하면은 문제마다 이제 답이 다를 수 있는데요. 문제 보면은 거기 이제 단 해서 나와 있을 겁니다. 영원 지불하는 경우는 무엇한다? 제외한다. 자, 요 케이스 중에 영원이 되는 경우가 있죠? 안 내고, 안 내고, 안 내는 경우 딱 하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를 해야 되겠지. 이해되니? 따라서 영원은 지불하는 걸 빼야 되니까 23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그쵸? 뭐 공식 뭐 L 플러스 1, L 플러스 뭐 M 플러스 1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가지고 그냥 한 개 있으면 내던가 안 내던가 2개 있으면 2개, 1개 안 내던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지불 금액의 수인데 그러니까 뭐 지불 방법의 수를 그 공식 본다면 L 플러스 1, M 플러스 1, 뭐 N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을 건데 굳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불 금액의 수는 조금 방법을 익혀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모르면 너네가 생각을 할 수가 없어. 헷갈리는 내용이야. 자, 지불 금액의 수는 딱 요것만 판단해주면 돼요. 일단 중복되는 돈 단위가 있냐 없냐 그거부터 따지셔야 됩니다. 자, 요것을 판단을 해주고 뭔가 조치를 취할 건데 어떤 조치를 취할 거냐면 이거예요. 큰 돈을 작은 돈 단위로 바꿔서 생각을 해줍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여기서 중복되는 금액이 있냐 없냐를 따질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100원짜리를 낼 때 한 개 내면 이 100원짜리 한 개로 낼 수 있지. 근데 100원이라는 금액을 만들 때 50원 2개로도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100원을 낼 수 있는 케이스가 지금 몇 가지가 생깁니까? 2가지가 생기는 건데 그건 어차피 똑같은 경우잖아. 지불 금액으로 따지자면. 그지? 대신 50원짜리로는 못 만들어요. 50원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10원짜리가 몇 개밖에 없으니까 3개밖에 없으니까. 자, 어쨌든 중복되는 금액이 있으면 큰 돈을 작은 돈 단위로 바꾼다는데 그럼 100원을 얼마 단위로 바꿔야 될까? 50원 단위로 바꾸는 거야. 그럼 100원을 50원 단위로 바꾸면 50원이 몇 개 있다라고 따져주면 될까? 2개 있다라고 따져주면 돼요. 됐지? 그래서 100원을 50원에 2개 주는 겁니다. 됐지? 오케이? 100원 한 개니까. 그럼 50원은 총 몇 개가 돼버릴까? 4개가 되고, 그 다음에 10원은 그냥 3개 있는 상황이야. 됐지? 자, 다시. 큰 돈을
작은 돈 단위로 바꿔주는 거야.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바꿀 거라 이거야. 100원짜리를 50원짜리 바꾸면 50원 몇 개 되니? 2개. 그리고 기존에 몇 개가 있었어? 2개. 그러니까 총 4개가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중복되는 금액을 이제 만들 수가 없습니다. 10원짜리 가지고 5개가 없으니까 50원 단위로 만들 수가 없어. 그지? 그럼 지금부터는 그냥 아까 했던 대로 그냥 바로 50원 4개라고 생각하고 1개, 4개 내던가 3개 내던가 2개 내던가 요렇게. 됐지? 마무리하겠습니다. 5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입니까? 5가지. 10원짜리 가지고 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 20가지인데 또 영원 지불하는 건 제외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몇 가지가 될까? 19가지. 얘들아. 만약에. 여기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도 겹쳐지는데 50원짜리 만들 수 있잖아. 그럼 또 바꿔줘야 돼, 환전을. 자, 봐봐. 갈 거야. 여기 또 2개로 한번 해보자. 100원을 일단 50원 단위로 바꿔줍니다. 근데 이거 200원이지. 200원은 50원이 몇 개니? 4개야. 여기 4개 추가시키는 거야. 4개 추가시키면 여기 6개 되겠지. 근데 요 돈 단위랑 겹쳐질 수 있어, 지금. 그러니까 또 바꿔줘야 돼, 또. 작은 걸로. 이거 300원이죠. 300원은 10원짜리 몇 개니? 30개야, 30개. 여기 30개가 추가되는 거야. 결국에는 10원짜리가 35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럼 10원짜리 35개 가지고 할 수 있는 행동이 36개인데 그 중에서 한 개 또 빼야 되지. 안 내는 건 0원이니까.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쌤이 아까 이제 얘기했던 요 부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세요. 물론 책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체크를 잘 해주시고요. 자, 오늘 경우의 수 처음 했는데요. 뭐 사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부분에서 조금 연장선으로 봐서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었습니다. 대신 포인트 되는 것들은 좀 알고 가야 되겠죠. 아까 방부등식 푸는 거라든지 색칠하는 거라든지 이거 화폐지불법 이런 거 모르면은 못 푸니까 이런 거는 확실하게 좀 인지를 해줍시다. 자,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 순열에서 봅시다. 수고했습니다.